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것은 바로 뭐냐? 6번, 7번, 4, 5, 6, 7번 할 계획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대에 여기에 4, 5, 6, 7의 작업을 일러에서 할까? 포토에서 할까? 인디에서 할까? 등등을 구분 지은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먼저 4번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저는 일러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러에서 하지 않은 분들은 포토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러에서 해보고자 합니다. 왜? 지금 요 녀석이 이용될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페이지 65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중간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어있는 곳에 빨간 게 두 개 들었잖아요. 그냥 일러에서 만들어서 가져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이즈로요? 방금 봤던 요 동그라미 사이즈와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겠냐 싶은 것입니다. 아니면 더 크게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수행 과정을 충분히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개별적인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원형의 툴을 이용해 주어서 정원, 이 녀석의 바닥에 있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새빨간색이었으니까 아마 C의 0, M의 100, Y의 100, K의 0이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사이즈의 동그라미가 두 개 필요합니다. 그대로 복사할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도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됐죠? 한데 이 그림 안에서 현재 보시면요, yculture.한국.ac.kr 글씨를 넣으랍니다. 그러면 글씨를 넣어볼 것인데 선택사항이에요. 저처럼 반드시 일러에서 넣지 않아도 포토에서 글자를 넣어도 인디 넣어줘도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쵸? 한데 저는 정상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글자 yculture.한국.ac.kr은요 현재 효과가 지정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할까요? 인디에서 해볼 거예요. 전 여기를요. 얘까지만 작성을 끝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었고요. 다음에 5번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5번. 자, 5번에 있는 거를 보시면 어떤 식이었느냐? yculture.한국.ac.kr입니다. 여기에 글씨는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는 글자인 것인데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일러일까요? 포토일까요? 인디일까요? 이것은 100% 포토샵. 왜? 글자에 효과가 들어있잖아요. 무슨 효과? 그라디언트 효과가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포토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6번에 보시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문화전문대학교 대학원 한국대학교 나왔잖아요. 여기에 화전문대학원 글자가 그냥 글자입니까? 그라디언트입니까? 그라디언트잖아요.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포토샵. 여기 동그라미의 문자 제일 큰 거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하실래요? 선택사항이에요. 일러에서 해도 괜찮고 포토샵 해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다음에 그 아래 7번에 보시면 빨간색 바닥의 네모 상자에 하얀색과 노란색의 글자들만 나온 것이 있지요. 그쵸?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빨간색에 있는 바닥은 일러에서 하실래요? 포토에서 하실래요? 인디에서 하실래요? 저는 도형에 대한 사항들은 모두 다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일러에서 한다셨어요. 그쵸? 물론 포토에서 해도 인디자인에서 해줘도 감점사항은 전혀 없습니다만 작업의 편리함을 갖고자 하기 위해서 단지 일러에서 하는 것 뿐입니다. 해서 일러에서의 네모칸 박스 아무거나 한 개를 만들어 주어서 이 박스에다가 빨간색 한 개만 준비해 두시고서 얘까지가 일러 작업의 저는 마지막이라고 할게요. 자, 상자 3개만 있으면 됩니다. 동그라미 2개에 네모칸 한 개면 됩니다. 까지 작성하시고요. 자, 포토샵이 실행되었으면은 제일 먼저 뭐 할 겁니까? 위에 작업할 수 있는 캔버스를 열기를 먼저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캔버스 먼저 한번 열어볼까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만들어줄 이 작업의 규격이 얼마였었죠?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180에다가 236이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사이즈 내에서의 3mm씩의 상하 좌우의 재단선에 여백의 여유를 두라 했거든요.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작업창의 사이즈는 얼마였었습니까? 왼쪽 오른쪽에 33에 6mm가 포함되었던 186이었죠. 위아래 33 포함되었던 6mm가 포함된 242였던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들었던 일러에서도 여러분들 아트보드의 사이즈가, 그리고 포토샵에서의 캔버스 사이즈는 몽땅 다 이 수치를 이용해 주어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 N 눌러서 제일 먼저입니다. 위드와 하이트를 넣어주시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픽셀로 입력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포토샵은 픽셀이 기본이니까 반드시 밀리미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서 위드의 가로가 얼마입니까? 186mm, 하이트의 세로가 얼마입니까? 242mm, 리솔루션이겠죠? 해상도 얼마 주시라고요? 150. 컬러 모드 얼마랍니까? 원래 기본이 RGB 돼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안 돼 있으면 변경하셔야 합니다. CMYK 한 다음에 OK를 뿅 눌러서 작업할 작업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됐다면 제1번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일러 작업이 끝났다고 해주어서 일러 프로그램을 종료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일러에서 갖고 들어오기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 만들었던 일러에서 제1번 뭐부터 가져와야 합니까? 격자부터 가져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격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만 여기가 두 가지의 레이어 있었을 거예요. 한 개의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는 격자만 들어있었던 자물통이 척 잠겨있는 레이어잖아요. 그 자물통을 풀어주셔야 돼요. 자물쇠 모양을 풀고 난 다음에 격자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우리 포토샵에 돌아와 주어서 빈 레이어, 빈 캔버스에다가 컨트롤 V, OK. 정확하게 1대1 작업했기 때문에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크기를 변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졌던 레이어 하나 지금 보이실 거예요. 오늘은 레이어 정리까지도 같이 할 것입니다. 자, 이 레이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른쪽에 이름 부위를 더블 클릭을 빠박 눌러주어서 격자, 엔터로 완료하신 다음에 이름 넣으셔야죠. 격자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얘는 변경된 사항이나 움직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바로 요 위에 있는 자물쇠 모양을 눌러주어서 잠금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항상 제일 위에 떠 있을 거예요. 잠금 처리입니다. 이렇게 잠금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자, 됐으면 두 번째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계속 띄고서 볼 것 바로 뭐냐면요, 6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 65페이지에 완성이 될 이 포스터 형태를 만들 때의 작업 순서 여러분들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작업 순서를 지금 여러분들 손으로 먼저 한번 적어 볼 텐데요. 할 작업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작업에 눈에 띈 것이 뭘까요? 왼쪽에 지시된 사항 보세요. 이미지, 한국대라고 하는 이미지를 원 안에 맞춰서 표시 배치합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패턴이라고 해주어서 오른쪽에 회색의 조그만 동그라미 나와 있잖아요. 이런 모양의 패턴을 만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어라. 색상은 이러이러하고 투명도 어떻다. 그 다음 그 아래에 이정표 모양에서의 그림자가 나와 있겠죠. 그 아래에 여러분들 대학 건물 모양이 흑빛처럼 나온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이미지는 포토카피 필터를 이용해 주어서 색상을 넣으랍니다. 다음 그 아래 투명도 나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작업들인 것인데 지금부터 딱 2분 드릴게요. 2분 동안 지금 보고 있는 이 완성된 포스터에서의 첫 번째 뭐부터 하고 다음 뭐 할지를 순서 번호를 매겨보세요. 시작해보세요. 자, 그럼 먼저 저는 위에 45개의 동그라미를 먼저 불러올게요. 일러에 갑니다.
가서 45개짜리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포토샵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오케이 합니다. 자, 사이즈를 1:1 잡았기 때문에 정확히 맞겠죠? 위치를 딱 넣어주는데 얘 위치입니다. 현재 이 동그라미의 위치는 이 3mm의 지단선을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쵸? 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65페이지의 그림이 3mm 안쪽에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안쪽이다 보니까 동그라미의 왼쪽 위 다 여러분들 잘려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맞춘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런 다음에 맞았으면 엔터 눌러줍니다. 잘 보시면 여기 아래 이 위치나 얘 실제 격자의 위치는 거의 흡사하게 왔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 요 많은 이미지 형태를 넣어준답니다. 이 이미지는 어디 걸 쓸 것이냐? 이미 제공하고 있던 이미지를 쓰는 것이겠죠. 그 제공 이미지는 2권이라고 하는 기출유형 문제 폴더에 가시면 2번에 문화전문대학원 포스터 있을 것이고요. 이 포스터 안에 가시면은 요겁니다. 한국대라고 하는 JPG 형태의 이미지를 불러오시는 거죠. 불러와서 이동 툴을 이용해 주어서 우리 작업물로 가져갑니다. 슝. 한데 얘의 사이즈는요, 우리가 지금 봤던 얘에서부터 얘까지가 딱 맞아야겠죠. 한데 그 맞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지단선 3mm 바깥쪽에 맞아야 할까요? 3mm선에 맞아야 할까요? 3mm에 맞아야 할까요? 바깥쪽에 맞아야 할까요? 3mm에 맞는 것이 맞겠죠. 그래야지 맞을 것입니다. 보세요. 옮겨온 다음에 위치해주고 컨트롤 T를 이용해 주어서 크기 사이즈 똑같이 맞춰볼게요. 3mm입니다. 됐죠? 사이즈 딱 맞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요. 오른쪽 볼까요? 좀 더 크게 했나봐요. 제가 조금 컸군요. 아, 안되겠다. 여러분들 이 이미지 보니까 이제 보이네요. 여기에 여백 있죠? 여백 있죠? 왼쪽에 여백 있죠? 여백 있죠? 이 여백은 뭘까요? 3mm 여백인 것 같아요. 즉 이 이미지를 우리의 동그라미에 맞추면요, 동그라미 왼쪽에 하얀색이 보일 것 같아. 그쵸? 그럼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3mm 안쪽이 아니라 186이라고 하는 이 캔버스 바깥쪽 사이즈 맞는 것이 맞겠네요. 그쵸?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 바깥쪽에 맞춥니다. 바깥쪽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이미지 형태를 여기 안쪽에만 쏙 집어넣어주는 클리핑 마스크를 시도합니다. Alt를 눌러준 상태에서 경계선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됐죠? 자, 보세요. 상하 좌우 여러분들 여백감 남지 않고 잘 들어왔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요 그림을 만들어 볼게요. 요 그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일러에 가서 미리 만들어 와도 관계가 없어요. 이거 하나 카피할게요. 에다가 여기에 그림 나왔잖아요. 이 그림을 하나 카피해서 줄인 다음에 적당한 크기 놓으시는 거죠. 앞으로 가져올게요. 사이즈 봐서 조금만 작게 할게요. 이런 식이면은 맞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그림을 선택을 한 번에 컨트롤 C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포토샵 작업창에다가 놓습니다. 어디죠? 이 자리요. 이 동그라미의 자국 지금 보이시나요? 있죠? 이 자리입니다. 컨트롤 V. 오케이. 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요 동그라미 사이즈에 맞춰 주어서 그림 크기를 지정하신 다음에 놔주시면은 문제가 없겠죠. 엔터.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두 개를 넣어줄 것은요, 또한 마찬가지로 일러에서 하시면 되겠죠. 이미 만들어 놨죠?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 주시고요. 요것의 사이즈에 대한 것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맞출까요? 원래 기존에 있는 동그라미 사이즈겠죠? 한 다음에 요 자리에 정확히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인 것 같습니다. 그쵸? 해주면은 윗상단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름 제법을 했었어요. 오른쪽에 레이어 정리까지 한다 했잖아요. 했으니까 이름들은 다 안 넣어줘 좋습니다만 여기에 넣고 볼까요? 얘부터 얘까지의 전체 4개의 레이어가 현재 상단의 동그라미 원에 들어오는 레이어의 묶음이야. 왜? 묶지 않으면 엄청 많아지거든요. 레이어 창이요. 해서 얘부터 얘까지의 선택을 잡고 난 다음에 그룹의 앞글자 컨트롤 G 하시면 묶여버립니다. 이름을 적어주면 좋겠죠? 상단 원형 이미지 여기 이러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깔끔하게 한 방에 처리할 수가 있다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사항 없으니까요. 바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세요. 패턴 무늬에 조그만 동그라미 넣기 위해서 2가지 방법, 더 쉬운 걸 하셔야 되는데 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을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점 크기만큼으로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자, 저는 여기다가 도형 툴을 이용해 주어서 도형 툴 중에서 동그라미 도형 툴을 쓰고요. 조그맣게 하나 만들 거예요. 한데 이것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M20Y에 20이랍니다. 그래서 색을 넣어줄게요. 자, 이 쉐입이라는 도형의 색 넣어줄 때는 여기에 온다 했었죠? Y에 20에 M20Y에 20입니다. 눌러서 M20에 Y20 요거예요 지금 색깔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바닥이 이만큼 정도 해주어서 바닥은 하얀색 것까지 같이 패턴 등록시켜야 돼요. 왜요? 우리가 요 어저께 썼나요? 제가 썼던 패턴은요 바닥을 어떻게 썼어요? 몽땅 다 투명으로 왔잖아요. 그쵸? 왜? 대상체가 투명하게 올라와야 하니까. 한데 문제 보세요. 패턴이라고 하는 왼쪽 지시된 사항의 문제를 보시면 써있기를 원은 M20에 Y20 배경이 뭐랍니까? W 배경이 포함되는 것이구나 임을 아시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배경이 흰색인 상태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어디를요? 이 배경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저는 왼쪽에 네모 영역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정사각형으로 이만큼을 제가 선택할게요. 하면 그 다음번에는요 이러한 네모칸 박스가 오면서 여기 동그라미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번 뭡니까? 여기 네모칸 박스 하얀 게 오면서 동그라미가 찍히겠죠. 이렇게 반복이 될 거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깜빡이는 부분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패턴으로 정의한답니다. 에디트 명령 들어가 주셔서 자 면을 채운다. 아니 죄송합니다. 에디트 명령 들어가 주어서 어디요? 패턴 등록합니다. 정의 내릴게요. define 패턴 눌러주고 난 다음에 이는 뭘랍니까? 관계없다면서요. 오케이. 이제 깜빡이는 영역을 해제해 주고요. 지금 넣었던 패턴 무늬의 기본이었던 이 도형을 눈 감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패턴이 담길 수 있는 빈 레이어 한 개를 만들어 볼게요. 빈 레이어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레이어에다가 나는 동글동글동그라미에 패턴을 채워주겠습니다. 어디죠? 필 메뉴에 가주어서 에디트의 필 메뉴. 필 말뜻이 뭐랬죠? 채우다. 스트로크는 말뜻이 무엇입니까? 외곽선. 채울 거예요. 필 메뉴로. 근데 뭘 채울 겁니까? 저는 패턴 무늬를 채우겠습니다. 그 패턴의 무늬는 어떤 종류입니까? 아래에 종류 눌러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방금 넣은 패턴 무늬 보이시죠? 얘입니다. 선택 OK 하시면요 모든 레이어 전체에 쫙 됩니다.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의 나는 이 위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영역을 잡을 수 있는 네모 마크를 이용해 주어서 나 제일 꼭대기부터요 이 원형 마지막까지는 안 쓸 거예요. 선택 잡은 다음에 지울래요. 델리트 컨트롤 D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인가요? 지금 빨간 선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한데 어디 중심으로? 얘를 중심으로 점점 사라지는 모양 좀 보이시나요? 패턴 무늬가요. 어디야? 얘를 중심으로 점점 사라진답니다. 좋아요. 레이어 마스크 만들겠네요.
여기 패턴 무늬에서의 하단 아래에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 네모의 동그라미 뽕 눌러주어서 이 마스킹 되어져 있는 이 종이에다가 검정색을 칠하면 내 것이 안 보여요. 흰색을 칠하면 내 것이 보여요. 얘를 무슨 마스크라고요? 레이어 마스크. 뭘 준비해야 합니까? 마스킹에다가 선택. 두 번째는 브러쉬 툴을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색? 검정색을 쓸 것인데 지워질 때 반드시 지워져야 합니까? 부드럽게 지워집니까? 부드럽게 지우기 위해선 브러쉬 툴에서의 모양 선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찍어보실래요? 뿌옇죠? 만약에 이것이 이 모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지워지는 경우였다 하시면요 바꿔야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요. 바꿔주신 상태에서 자, 이 원 사이즈가 중요하죠. 가급적이시면은 현재보다 좀 큰 걸로 해서 검정색을 칠합니다. 검정 칠하니까 서서히 지워지는 모양새인 걸 볼 수 있겠죠. 레이어 마스크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작업을 패턴 등록, 패턴 수행,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지우기까지 혼자 해보세요. 자, 패턴 만들어주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넣어주는 이 공간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패턴이 좀 없는 상태예요. 없습니다. 자, 없는데 패턴 등록은 동일해요. 패턴을 등록을 넣어 주었습니다. 등록됐다라는 가정하에 작업을 할게요. 자, 패턴을 쫙 한 바닥을 깔아주기 위해서 빈 레이어 한 개를 만듭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요, 빈 레이어 만든 다음에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필이란 명령으로 가득 채웠을 거 아니에요. 이 필은요, 아무것도 없었던 비어있는 레이어에다가 뭔가 채운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블렌딩 옵션, 즉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올 거예요. 이 레이어 스타일을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 오시면은 여기 패턴 오버레이라는 걸 쓸 것입니다. 한데 먼저 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패턴 뜻이 뭡니까? 반복문이에요. 오버레이 말 뜻이 뭘까요? 겹침이에요. 뭔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패턴 무늬를 겹치겠다는 말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들었던 선택했던 이 레이어는요, 뭔가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겹치겠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인 경우는요, 이런 오버레이 형태의 명령들을 하나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해볼게요. 자, 이거라 넣어볼까요? 이거요? 넣고 난 다음에 오케이 해볼게요.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다시 해볼까요? 패턴 오버레이를 주었는데 아까 넣었던 조그만 붉은색의 점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점 제일 마지막 아래 보이시죠? 요로 한번 넣어볼게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들어가요. 왜? 패턴 오버레이의 원래 말뜻은 오버레이, 겹친다예요. 원래 무엇이 있는 상태 위에다가 패턴 분위기를 겹친다는 것인데 현재의 레이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겹칠 수가 없다. 그 말 뜻인 겁니다. 다시 얘기해 주어서 빈 레이어인 경우에는 오버레이 기능을 쓸 수가 없다는 결론인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레이어에다가 만약에 요만큼 공간에다가 만약에 회색을 채웠다 가정해 볼게요. 회색을 채웁니다. 색깔 채워볼게요. 오버레이 없다고 칠게요. 회색을 채웠어요. 어디다가? 요 레이어에다가. 그런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패턴 오버레이를 골라온다면 어떻습니까? 그 공간만큼만 뭐가 겹치잖아요. 무엇이 있는 것 위에 겹치는 게 오버레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오버레이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즉 아까 같은 경우에 어떻게 썼어야 됩니까에 대한 사항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빈 레이어였답니다. 아까 문제 보니까 동그라미는 M20, Y20을 넣어주고요. 배경의 바닥은 무슨 색을 넣어줍니까? 흰색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배경에 흰색을 깔아놓고 난 다음에 얘를 쓰건 패턴에다가 흰색 배경을 깔아놓고 동그라미를 쓰건 같단 말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에다가는 비어있는 레이어 상태가 아니라
흰색의 색깔 바닥을 주는 겁니다. 흰색의 바닥색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예 흰색의 바닥색을 주고 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그 다음에 패턴 오버레이 가져와서 오버레이 할 것은 바로 얘입니다. 조그만 동그라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정을 해버리는데 이 오버레이가 어디 있어야 할까요? 아까 우리 봤던 동그라미들 뒤에 숨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 뒤니까 레이어의 순서를 요 아래쪽으로 빼줘야겠죠. 뒤로 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사라져야 한답니다예요. 사라져야 할 것이니까 여기 격자가 제일 위에 와주면 주로 여기 부위부터 사라질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어 스타일을 이제 주어서 여기 아래 있었던 얘가 지금 이런 보시는 그 우리 그 패턴문이잖아요. 패턴문이 레이어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주어서 이 레이어 마스크 있는 자리에다가 브러쉬 툴로 쓱쓱쓱쓱 지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주면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예를 쓰면 이 패턴 오버레이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좋은 점이 있어요. 패턴 오버레이의 메뉴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혹여 패턴으로 등록할 동그라미를 크게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크기를 하단에 있었던 스케일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요. 더 작게 할게요. 더 크게 할게요. 작게 할게요.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필로 채워서 온 경우는 이 동그라미의 사이즈와 여백 사이즈를 정확히 맞춰서 갖고 온 것이 맞잖아요. 한데 이 경우 우리 패턴 오버레이 기능을 쓰는 경우라면 이 동그라미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크기를 다시 한번 재설정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보시면요, 동그라미의 크기와 여백 크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좀 받으시면 있을 겁니다. 그분은요, 지금 바로 패턴 오버레이 기능을 써주어서 덮어보시는데 그 오버레이 기능을 쓰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부터 하시라고요? 바닥에 흰색이 깔려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흰색이 없다면 당연히 이 사항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오버레이는 쓸 수가 없어요.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이제 뒤에 배경에서의 패턴까지 그림을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었습니까? 흑백 상태의 이미지를 넣겠다 했었을 거예요. 자, 이 문제에 지시된 사항을 먼저 읽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잘 따라와 볼게요. 자, 여러분들 현재 문제에 지시된 사항 중에서의 흑백 건물처럼 되어져 있는 지시사항의 화살표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냐면 포토카피라고 하는 필터를 적용하려 돼 있었어요. 한데 이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아래에 보니까 무엇이죠? K의 85에서부터 W는 뭘 말하는 거죠? 화이트, 흰색인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여러분들 요 앞전에 했던 이미지 중에서 필터 명령 중에 플라스틱 워프라고 하는 필터를 쓴 적 있었어요. 스케치 안에 있는 것이었거든요. 왜 농부 아저씨가 뭔가 들고 있던 것이잖아요. 그쵸? 그때 색상 지정된 거 기억하십니까? 내 전경색이 누구냐 따라 주어서 여기가 적용됐던 필터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었거든요. 자, 제 작업을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미지 하나 불러올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불러올 거냐면요, 자, 건물입니다. 이 건물 이미지를 불러올 거고요. 이 이미지를 불러온 상태인데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위에 하늘 부분은 다 없애버리고 배경을 제거한 상태에서 건물과 나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오는 것이 현재 그림의 목표인 것입니다. 한데 어떤 툴을 써야지 그 영역을 잘 잡을 수 있을까를 딱 보니까 전 눈에 보입니다. 곡선이 많이 보입니까? 직선이 많이 보입니까? 직선이죠. 저는 그래서 왼쪽에 라조 툴 중에서의 폴리곤 라조라고 하는 직선 라조 올가미를 써볼 계획이고요. 얘를 이용해서요, 확대해서 어디요? 얘부터 클릭, 클릭, 클릭. 이건 곡선이거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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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필터 쓸 거니까. 자, 이렇게 따서 가져오겠습니다. 클릭. 어차피 필터 쓰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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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직선만 땁니다.
그 다음에 나무는 너무 세밀하게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갑니다. 제일 오른쪽까지 갑니다.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에요. 됐죠? 자, 여기에 있는 것만 컨트롤 J로 일단 분리 먼저 해놓을게요. 예비용으로. 이동 툴에 의해서 이 그림을 저는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의 캔버스로요. 가져왔는데 방향 좀 보세요. 좌우가 지금 바뀌어 있겠죠? 좀 흐릿하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얘 때문이죠? 뒤에 숨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위로 보낼게요. 격자 아래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좌우 대칭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T에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해서의 좌우 대칭은 호리전털, 플립 호리전털 좌우 대칭을 시켜주고요. 사이즈 먼저 맞출 것인데요. 이 사이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실제 사이즈를 보시면 어떻느냐? 오른쪽에 이 건물이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거의 끝에 맞닿고 있겠죠. 얘가 어디입니까? 다시네요. 죄송합니다. 안 바꾼 게 맞네요. 이게 맞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쯤에 와줘서 여기 보실래요? 이 선을 중심으로 아래쪽이 지금 나무예요. 그러면 그 나무 부분이 선을 중심으로 이만큼 나와야 한다. 좀 더 그림이 커져야겠죠. 이렇게요.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위치를 잡아 주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여기에 있는 그림을 필터를 넣어줄 계획입니다. 한데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필터의 이름 좀 보자고 뭐라고 있었어요? 포토카피. 아니, 이러한 필터를 생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필터는 어차피 여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필터 메뉴 가시면요, 얘네들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여기들 중에 없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필터 갤러리에 있을 텐데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했고요. 블러 갑니다. 포토카피 없어요. 디스톨트 포토카피 없어요. 노이즈 없어요. 픽셀레이트 없어요. 렌더 없어요. 샤펜, 스타일라이즈, 아드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필터 갤러리에 있을 텐데 얘가 어떻죠? 비활성화예요. 왜? 이유는 뭘까요? RGB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잠시 어떻게 하자 있었어요? 제가요, 현재 우리 모드를 이미지 메뉴에 가져와서 현재 우리 모드가 CMYK라서 필터 갤러리의 기능 쓸 수가 없었는데 잠시만 뭘로 하자? RGB로 하자. RGB 모드로 잠깐만 모드를 바꿔주면 물어볼 겁니다. Don't Rasterize. 또 한번 물어보죠. Don't Flatten. Rasterize는 뭡니까? 벡터 이미지 형태를 비트맵 이미지로 전환시킬까요? 아니요. 벡터 그대로 쓸 겁니다. 두 번째, 현재 오른쪽에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레이어를 한 개로 합칠까요? 아니, 합치면 안 돼요. Don't Flatten입니다. 눌러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의 이미지, 건물 이미지를 다시 한 번만 필터 갤러리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티스틱에 있나? 저 어떤 것은 뭐지? 우리 플라스틱 워프잖아요. 그쵸? 이거 아니었나? 그 다음에 브러쉬 스트로크에 없어요. 지금 문제 있던 포토카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톨트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치에 보니까 우리 스탬프였지. 맞아요. 그쵸? 스탬프였고 여기에 있구나. 솔직히 저도 이 필터가 뭐 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지만 어디 위치인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자주 쓰는 것도 알죠. 하지만 전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포토카피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있는지는 알았지만. 이런 것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포토카피를 눌러서 OK 누르는 순간 뿅, 됐겠지. 이게 맞을까 의문이 됩니다. 만약에 저의 전경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라 이 색깔이었다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왜 파란색이지? 왜 파랑이야? 라고 의문 갖기 전에 문제가 지시했던 사항의 색깔 좀 보세요. K의 85에서 W는 뭐냐? 어두운 색이 K의 85고 밝은 색은 흰색이다, 이 말 뜻인 거예요. 이 색깔은요, 앞에 있는 전경색과 뒤에 배경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전경색이 얼마입니까? K의 85 0, 0, 0, 85. 뒤에 배경색은 뭡니까? 흰색. 뭘까요? RGB이니까 CMYK니까 0000 물감을 아무것도 안 줘야지 흰색이겠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필터 갤러리에 들어가 주어서 포토카피 필터를 적용하시면 원하는 문제의 색상을 볼 수 있다 인 거죠. 근데 좀 달라요. 현재 저는 굉장히 좀 세밀하게 점이 찍혀 있는데 얘는 좀 더 뭉툭하게 더 나왔잖아요. 이 이유 말은 뭐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원본이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포토카피인데 여기에 옵션 사항 때문에 그래요. 보실래요? 자, 우리의 바뀌어지는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디테일입니다. 올라가 볼게요. 뭔지 아시겠죠? 디테일이. 그쵸? 디테일을 조금 좀 올려주고요. 다음에 다크니스 볼까요? 어두워진 정도이겠죠. 그쵸? 이것은 사실 비슷하게 느낌만 주면 되는 것이 정확히 숫자가 얼마에 얼마 돼야 한다 이건 없어요. 느낌만 비슷하면 되고요. 심지어 안 넣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필터만 적용하시면요. 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보시면요. 이 왼편에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건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문제에서 참으로 친절하게 왼쪽은 흐림 효과를 주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상에 안 나왔다고 해서 문제엔 보이는데 지시사항이 안 나왔다 해서 수행을 안 하시면 그 또는 감점이 되겠죠. 눈에 보이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얘도 뭐 해야 합니까? 레이어 마스크의 구멍을 뻥 뚫어줘서 왼쪽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흐릿하게 만들어줘야 할 것이겠죠. 그러면 브러쉬 검정을 준비하시고 겉에가 뿌였던 소프트한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이쪽 부위를 슬슬 너무 많이 지웠나요? 이런 식으로 지워줘야겠죠. 해서 얘까지 작업이 두 번째 끝난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자, 빨리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제 할 일은 뭘까요? 아까 우리 작업 순서에 의하면 건물까지 넣었다면 왼쪽에 이정표를 넣을 것이다. 이정표가 덩어리가 커요. 위치와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를 잘 파악해 보세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요, 어차피 빨간 박스에 가릴 것이니까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먼저 이정표 이미지를 일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예지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우리 포토샵에 들어와 주어서 컨트롤 V 명령을 줄 거고요. 얘 위치와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얘와 얘의 중간쯤이죠. 여기는 지금 닿지는 않고 있지만 많이 좌측에 치우쳐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맞춰 볼게요. 위에서의 얘와 얘의 중간쯤에 얘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정도 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살짝 위치부터 먼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얘 끝선 보시면요, 얘가 지나가는 선에 얘 닿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맞춰 볼게요. 지나가는 선 이렇게 해야겠죠. 해서 위치 결정하신 다음에 결정된 위치에서의 할 사항은 뭐냐, 지시된 사항 좀 보세요. 이정표, 화살표 돼 있었던 지상에 보시면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어라. 어디일까요? 현재 문제에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자 있어요. 잘 보세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아래쪽이에요? 오른쪽 위에 쪽이에요? 여러분 그 책 보세요. 책의 완성작에 보시면 작품이 그림자가 오른쪽에 되어 있나요? 오른쪽 아래에 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이에요. 아래쪽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쵸? 그럼 이거를 파악해 주어서 오른쪽에다가만 넣어주는 방법.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요 레이어입니다. 이정표 레이어.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들어가 주어서, 자, 그림자는 누굽니까? 드롭 섀도우입니다.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드롭 섀도우의 앵글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있단 말씀 뭡니까? 여기에 빛이 있으니까 오른쪽 아래에 그림자가 깔릴 거야 할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선분을 어떻게 할까요? 수평으로 만들면 되겠죠. 강제로요. 전 180으로 했더니만 그림자가 오른쪽에만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제 것은 현재 그림자가 빨강색이었네요. 검정색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보이죠? 그림자가 제가 보기엔 좀 큰 것 같고 너무 진한 것 같습니다. 제어할 줄 알아야겠죠. 진한 것은 뭘 이용하시면 될까요? 오퍼시티, 투명도에 대한 사항을 75에서 내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번져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래쪽에서의 사이즈가 지금 10이에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 때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허수아비하고요, 깃발 모양을
그림자를 주었을 때에 선명하게 그림자 주려면 사이즈를 얼마를 주어라? 0.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림자의 번짐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번짐이 지금 제 거는 그래요. 번짐이 큰 편이에요. 번짐을 좀 줄여볼게요. 제가 10에서 5로 줄여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번짐이 적어졌죠. 그리고 거리가 지금 많이 오른쪽 치우치겠거든요. 이 그림자의 거리 누굽니까? 디스턴스예요. 보이시죠? 거리감도 적절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있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해서 마무리하시고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수행을 마칠게요. 자, 이제 포토샵 마무리합니다. 제 거 충분히 보신 다음에 따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빨강색과 이 로고를 일러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뭘까요? 일러에서는 이 빨강색의 사이즈를 결정해 줘야 되고 이 로고의 위치를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할걸요? 저는 그래서 일러에서의 빨간 상자만 대충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C, 난 다음에 포토샵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는데 사이즈를 내 마음대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이만큼 안이 더 내려와야 한답니다. 얼만큼이요? 여기에보다도 요만큼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게요. 이 정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올 로고를 따로 가져오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A자 모양의 J자 모양의 로고를 가져와서 내 포토샵에다가 넣어줄 건데, 자, 이런 거 보세요. 어디에 위치합니까? 이 선분을 살짝 넘어가고 있죠. 빨간 박스를 넘어가지는 않고 있죠. 그쵸? 오른쪽에 보실래요? J자에 휘어지는 모양이 거의 닿고 있죠. 지금 모양 잘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이 마지막에 3mm 여백선이에요. 3mm 여백선 바깥쪽까지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붙여넣기 해볼게요.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 녀석을 쓱 작게 대략적인 사이즈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엔터. 문제의 지시사항 보세요. 제일 아래에 지시된 사항에 보시면 W 투명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W의 말뜻은 뭐고요? 투명도의 말뜻은 뭘까요? W는 분명히 뭐였을까요? 흰색을 말하는 키워드 합니다. 아, 노란색으로 가져오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투명도를 주어서 반투명으로 두 개를 배겨 보여줘라. 우리 잘못 가져왔어요. 노란색 아닙니다. 흰 색깔의 내용을 먼저 만들게요. 여기서 하나 카피합니다. 한 다음에 얘 색깔 뭐로 하시라고요? 흰색으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가져올게요. 컨트롤 C, 우리 포토샵에서의 컨트롤 V 넣어주고요. 아까와 같이 사이즈를 결정해 주어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좋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되겠죠. 한 다음에 투명도는 알아서 내리는 거죠. 문제에 지시된 사항과 흡사한 형태로 투명도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대략 23 정도 줬네요. 23, 25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까지가 포토샵의 마지막이고요. 일단 수행하세요. 아직 마무리 하나 더 할 겁니다. 이어서 진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보세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림 중에서의 5번에 보시면요, Y컬처 한국점 AC.K를 나왔잖아요. 제 입력해 볼게요.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글자 입력을 할 것인데 위치 어디입니까? 여기쯤 들어올 계획인 거예요. 자, 먼저 글자 입력도 저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입 2를 쿡 눌러 주어서 Y 컬처 컬추어 점 한국점 Y 컬처 컬추어 한국점 AC.kr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 글자체가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꺾여 있지 않고 반듯반듯한 글씨 있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고딕이나 도둠이나 뭐 맑은 고딕 다 좋습니다만 모양만 비슷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사항은 우리 요거의 사이즈예요.
현재 보시면 여기 즈음 시작해 주어서 정 가운데를 지나질 않고 이쯤에서 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크기에 대한 사항을 글자체 고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단 저는 글자체를 먼저 고르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글씨체를 살짝 바꿔 볼게요. 많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글씨로 보겠습니다. 이 정도 좀만 더 아무거나 할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넣고 난 다음에 여기 안에 글자 색깔이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두 가지 중에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레이어는 여기 타입 레이어입니다. 자 보세요. 타입 레이어에서의 이 글자가 지금 있는 상태예요. 이 글자에 있는 색깔 위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입혀줄 거예요. 자, 포토샵에서의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툴에서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마우스 우클릭의 블렌딩 옵션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이용해줘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에서의 툴을 이용하실래요? 2번에서의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하실래요? 저는 2번 쓸 거예요. 왜? 이미 글자에서의 색깔과 모양이 나와 있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겹침 모드라고 하는 오버레이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해당된 타입 레이어에서의 마우스 우클릭에서의 블렌딩 옵션 레이어 스타일에 왔고요.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의 점증색을 넣을 건데 현재 레이어에 색깔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위에 겹쳐줄게 라는 말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 주어서 쿡 훨씬 쉬워요.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자, 여기에 있는 컬러 바를 눌렀습니다. 콩 눌러 주어서 문제색을 보니까 5가지 색이 들어가 있네요. 첫 번째 색은 무엇이냐? CMYK에서입니다. 첫 번째가 0, 100, 100이에요. 0. 다음 두 번째 클릭 넣어줍니다. 새로운 거 넣어주어서 두 번째가 10, 50, 100, 0이죠. 다음에 세 번째 클릭합니다. 세 번째 색깔이 80, 100, 80, 0, 100, 0이네요. 네 번째 색깔 들어갑니다. 똑같나요? 왜 두 번 들어왔지? 한 번 더 하죠 뭐. 80, 0, 100. 아마 그 구간을 넓게 하기 위해 쓴 것 같고요. 마지막에다가 색상을 넣어 주어서 80, 40, 100, 50이네요. 자, 이렇게 온답니다. 같은 색이 두 번 들어오면 좀 넓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넣었던 것 같아요. 이 공간적 거리감은 알아서 하시되 OK 누르는 순간 여기 보세요. 문제지는 왼쪽 오른쪽으로 점증색이 되어져 있으나 제 것은 뭡니까? 위아래랍니다. 각도를 바꾸시면 되겠죠. 어디에서요? 앵글. 현재 세워져 있는 것을 눕혀버리겠습니다. 이렇게요. 180도? 두 개 반대인데요? 그쵸? 왼쪽이 붉은색인데요. 이 각도를 반대로 꺾으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아니면 리버스 이용하시던지요. 좀 거꾸로 할게요. 0도. 됐죠? 이제요. 0도로 바꿔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볼 것이 없지요. 오케이. 요 자리에 있는 것을 살짝 우리 원하는 대로 거리감과 크기를 두시고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좀 더 크게 할까요? 살짝쿵. 됐지요? 그 다음에 마무리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오른쪽에 문화, 전문대, 학원이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입력되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64페이지 그림의 6번 동그라미 그림 보시면요. 자, 검정색, 진한 회색으로 한국대학교 글자하고요. 그 아래 왜 발음이 안 되죠? 그레듀에이트. 자, 해서의 스쿨 컬처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글씨는 효과가 전혀 없는 글씨니까 저는 정석대로 인디자인에서 하겠지만 포토샵에 넣어서 가지고 와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아시셨죠? 이런 편한 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위에 한국대학교와 아래에 스쿨 컬처에 있는 글씨를 제외한 나머지만 포토샵에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먼저 이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나요? 그러면 동그라미 빨강색을 먼저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입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쉐입 툴을 이용해 주어서 동그라미 한 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정원이 되겠죠. 가운데를 대니까 이쯤 되겠네요. 크기는 여기쯤 될 것 같습니다.
한 다음에 요것의 색상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배경은 M100, Y100, 글씨는 W 흰색입니다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도형으로 만들었으니까 도형색 변경할 때는 위에 필로 온다. 기억하시죠? 필에 와서 바닥의 근본적인 색깔을 뭘로 합니까? M100, Y100입니다. 넣어주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오는 글자는 흰색이라는 얘기잖아요.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이 글씨를 잘 보세요. 고딕의 형태입니까? 명조의 형태입니까? 명조의 꺾은 채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꼭 명조가 아니어도 이와 비슷한 채이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왼쪽에 타입 2를 눌러주시고요. 눌렀던 상태에서의 글자 문 놓고 난 다음에 이 글자체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할까요? 한 다음에 적절한 글씨 크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 좀 더 커야겠죠? 이 정도 한 다음에 사실은 정확히 가운데 맞추려면요, 자 여기에 있는 거와 얘 두 개를 Shift 키 잡으세요. 잡은 다음에 상단 옵션 창에 보시면요, 위아래 가운데 왼쪽으로 가운데 정면에 주의하시면 정확히 가운데에 빡빡 맞아 떨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제 글씨는 어떤 색이 돼야 합니까? 흰색이 돼야겠죠. 됐죠? 자, 살짝 좀 문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타입 2를 이용해 주어서 화, 전문, 대학, 원 한 다음에 얘의 글씨는 빨강이었겠죠. 다시 할게요. 자, 이런 글씨인데 이 글자가 어디일까요? 여기쯤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여기쯤에서 끝날 거 아니겠어요? 컨트롤 T를 이용해 주어서 걔까지 갑니다. 이 정도 살짝 위쪽으로 맞춰야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어디입니까? 화전문대학원의 글자도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었네요. 그렇죠? 자, 이 그라디언트는 어디입니까? 요 타입 툴 안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이용할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이용해서 색상을 지정합니다. 컬러 바를 넣어주면 되고요. 색상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위가 어떤 색인가요? 눌러보니까 100 다음 두 번째 색상이 무엇입니까?를 보니까 100 0 100 그 다음에가 50이었네요. 이렇게 넣어주는 형태. 한데 지금 제 건 어떻습니까? 위가 어둡고 아래가 밝았어요. 뒤집어 줍시다. 각도를 바꿔주든지 리버스 이용하시면 한 번에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혹여 선생님 저는요 여기에 글자가 좀 커 보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보기에 글자가 큰데 이 글자가 좀 더 작게 하면은 오른쪽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꼭 이용하실 게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글자 크기는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만해야 합니다. 지금 글자가 이만이 되는데 하다 보면 오른쪽 끝이 안 맞잖아요. 이만큼 더 와야 하는데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최종 마지막 방법은요, 자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자간 배웠잖아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인데요, 현재 0인 상태거든요. 얘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양수 쪽으로 할게요. 음수 말고요. 늘려보시면은 그 끝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쵸?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맞춤 방법이 있어요. 한데 이 방법은 사실 지금은 안 맞죠. 하지만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글씨를 크게 하지 못해서 오른쪽에 맞추고자 할 때, 길이 맞출 때는 자간을 이용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의 작성된 모든 것들을 일단은 한 번은 세이브 하셔야겠죠. 어디에 가시면 되겠습니까? 왼쪽 위에 파일 메뉴에서의 세이브 에즈란 메뉴 갈 거예요.
내지는 단축키를 외우시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S인데 단축키가 편하고 좋습니다만 시험장 내에서 단축키 잘못 눌렀다가 이상한 오동작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S 내지는 세이브 S를 꾹 눌러주어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야 할까요? 시험장에서는 바탕화면 상태를 쿡 눌러주면 바탕화면 상태에 폴더 하나가 여러분들 비번호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다운로드에 있을 겁니다. 내 PC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아니면 영어로 다운로드에 있겠죠? 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름 폴더로 만든 게 있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세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름 오늘은 뭘로 할까요? 2회 기출문제로 할까요? 아니다. 여러분 실시험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비번호 기억나시죠? 어제 비번호 그 비번호 그대로 할게요. 한 다음에 포토샵 이렇게 할게요. 비번호 쓰고 난 다음에 포토샵. 포토샵에서의 PSD 파일의 편집 파일은요 이름을 어떻게 쓰든 관계없어요. 실제 시험장도 마찬가지고요. 왜? 제출할 게 아니니까. 적었습니까? 저장을 PSD 형태로 하시는 거예요. PSD입니다.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JPG 할 때가 문제예요. 자 무슨 말인가면요. 이런 현재 우리가 컬러 모드가 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 컬러 모드 뭡니까? 확인해 보세요. RGB였으면 안 돼요. 지금 CMYK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하늘 CMYK 모드에서인데 여러분도 혼돈할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최초의 이 캔버스를 CMYK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CMYK에 숫자를 다 넣어주잖아요. 한대 작업을 한참 동안 하다가 여러분들 기능을 쓸 수가 없는 필터라던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잠시 RGB로 갔다가 다시 CMYK 오지 않습니까? 그쵸? 이때 조심할 게 뭐냐? RGB로 갔었을 때에 색상에 CMYK 숫자를 넣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어떤 색상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뭐 빨간색을 봅시다. CMYK에서의 M100, Y100을 넣어줬대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잠시 어떤 특수한 기능을 쓰기 위해서 컬러 모드를 RGB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M100, Y100을 넣고 난 다음에 다시 CMYK 도잖아요. 100, 안 되어 있어요. 80, 90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했던 CMYK의 숫자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색상이 다르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조심할 사항은 뭐냐면 RGB로 갔다가 그 갔었을 때는 메뉴만 선택하시고 끝! 아까 어떤 경우죠? 우리 여기에 전경색과 배경색을 전경색을 KF85의 배경색을 흰색 쓰고 난 다음에 저기에 필터가 줬잖아요. 포스터 카피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먼저 포스터 카피라고 하는 먼저 RGB를 바꿔주고 난 다음에 CMYK에서 RGB인 상태에서 이 색을 넣어주고 잘 가져온다? O일까요? X일까요? X예요. 어찌합니까? CMYK 모드에서 이 색상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에 가서 우리 이미지 모드를 RGB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로 적용하고 난 다음에 정상으로 보였다면 다시 CMYK로 오는 것이 맞는 거죠. RGB 모드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색상을 입력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에 덧붙일 게 있으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될 프린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프린터요. 자, 우리는 현재 뭘로 쓰고 있느냐? RGB, CMYK 모드로 문서를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안에 있는 컬러들 몽땅 다가 CMYK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데 이 문서를 인디자인을 이용해 주어서 프린터로 인쇄를 할 거예요. 한데 불행히도 이 가정용, 업소용, 일반 업무용에서의 있는 프린터는요 컬러를요 CMYK라고 하는 잉크를 쓰고 있지만 얘 자체로 알고 있는 컬러가 RGB를 알고 있어요. 거의 99% 그렇습니다. 사무용, 업무용, 가정용 다 그래요. 잉크만 CMYK 쓰는 거지 자체에서의 컬러 모드가 RGB예요.
하다 보니 CMYK 모드로 있는 상태에서의 파일을 만들어서 색상이 만들어졌던 녀석을 일로 보내버리면은 얘가 어떻게 인식합니까? 다르게 색깔을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갔었을 때입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의 감독한 PC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얘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인쇄용, 재본용, 전문 프린터랍니다. 얘가 CMYK 모드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 그 출판소에 가시면 나오는 거 인쇄기잖아요. 걔를 쓴다면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CMYK를 그대로 보내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출력해 줘야 될 프린터는 누굽니까? RGB 모드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 끝났죠? PSD까지 끝냈죠? 그런 다음에 JPG를 우리가 인쇄해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JPG 만들 때 한 번 더 이미지를 모드에 가서 RGB로 한 번만 더. JPG 만들 때만이에요. PSD로 만들 때가 아닙니다. JPG 만들 때만 한 번 더 이미지 모드를 RGB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세이브를 JPG로 하시는 겁니다. JPG 하셨을 때는 비번호만 넣으셔야겠죠. 아마 전에 있던 거 덮어쓰게 될 거예요. 그쵸? PSD 할 때는 이거 안 하는 겁니다. PSD는 CMYK 모드 그대로 저장하시는 거예요. JPG 한 장 만들어야 할 때만 잠깐만 RGB로 만들어 주어서 JPG, 비번호.jpg로 만들어서 저장하시고요. 다시 여기 보세요. 퀄리티 얼마나 하지 제가요? 어저께 12. 그저께. 그런 다음에 다시 뭐 해주어라? 이미지를 CMYK를 바꿔주어라. 그런 다음에 최종 PSD 형태로 한 번 더 합니다. 하여튼 저장할 순서는 PSD 저장하시고 JPG가 아니라 JPG를 먼저 저장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CMYK 바꿔서 PSD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PSD, JPG, PSD가 아닙니다. 작업 다 했죠? 손대기 없잖아요. 그럼 모드를 RGB 바꿔주어서 JPG, 다시 CMYK 바꿔주어서 PSD, 끝! 됐습니까? 네, 그러면 종료해 버릴게요. X 일러도 X입니다. 실제 시험장 내에서는 X 하지 마세요. 이제 인디자인 실행해 보세요. 시간이 조금 모자란 관계로 재단선은 내일 넣고요. 이미지만 넣어 볼게요. 그리고 저장까지만 해 보겠습니다. 자, 다 종료했죠? 저장하신 후에 종료되었고 인디자인이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제 설명 들어보세요. 현재 우리의 문서의 가로 사이즈가 얼마죠? 180짜리의 규격이었는데 186을 주었죠. 세로가 236이었는데 6mm 포함됐던 246을 주었겠죠. 한데 A4 용지가 가로가 210이랍니다. 297이랍니다. 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이냐? 4 얼마입니까? 2등분 하시면은 왼쪽 오른쪽 얼마죠? 12mm. 그 다음에 세로는 얼마입니까? 위아래 여백은 1, 5, 51이었네요. 나누기 2등분 하시니까 25.5. 위아래 여백은 25.5, 왼쪽 오른쪽은 12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디자인 들어가 주어서 컨트롤 N 눌러 주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넘버 페이지 몇 개입니까? 한 개의 페이지 쓰겠습니다. 페이지 사이즈 뭡니까? A4입니다. 세로 쓰기 할 거고요. 컬럼 개수, 단위 개수는 한 개만 쓰겠습니다. 다음 탑, 바텀, 위아래의 여백은 얼마로 하면 되겠습니까? 25.5로 하겠습니다. 체인이 연결되기 때문에 몽땅 다 25.5 됐겠지만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왼쪽과 오른쪽은 체인 풀러주시고 아까 우리 얼마였죠? 12만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OK 눌러서 우리의 기본 조판을 만들어 주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빨강색의 안내선 가이드라인에 우리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인디자인 내에서 JPG를 불러올 때는 어디 가시라고요? 파일, S의 플레이스, 단축키 컨트롤 D입니다. 방금 세이브했던 JPG예요. 가끔씩 이럴 때 있습니다. 이 인디자인 내에서 PSD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안 돼요. JPG입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 끝에서부터 얘까지 쭉 끌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게 맞았으니까 더블 클릭만 하시던지 전 더블 클릭할게요. 빠박. 뭔가 기사 잘못했나요 우리가요? 여백을 잘못 넣은 것 같은데 그쵸? 잠깐만요. 아까 186이었고요 210이었죠 4 0 2 24 12 맞는데? 왠지 아니죠 아까 242에서 297 5 잘못 넣었구나. 그 다음에 55였네요 55. 그러니까 27.5네요 27.5. 다시 할게요. 자 조판 만들어주는 방법 다시 합니다. 자 컨트롤 N 눌러서 A4 사이즈 만드신 다음에 위아래가 25.5죠. 네, 27.5 27.5 왼쪽 오른쪽은 12. 위아래 27.5 왼쪽 오른쪽 12였네요 계산 잘못했군요 저희가.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JPG 형태 가져올게요. 딱 맞죠 그러면. 가져오되 요 녀석의 해상도 좀 떨어질걸요? 그쵸? 이 가졌던 이미지를 마우스 우클릭 하단 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를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바꾸세요. 우리 하나 잘못한 게 있죠? 격자를 빼고 JPG 샀어야 되는데 그쵸? 이건 내일 우리 마무리합시다. 내일 좀 시간 지났으니까 격자 빼고 가져온 것을 깜빡했네요 저희가요. 자 여기다 마무리는 내일 하도록 하고 지금은 55분이니까 오늘 수업 종료를 짓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요? 그쵸? 순서가 이러한 겁니다. 내일은 여기 JPG 다시 한번 세이브 할 것이겠고요. 비번호 집어넣어 줘서 출력 내일 바로 내일이 목요일인 거죠? 내일은 수업이 없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이 합시다. 자 제가 퇴실 수능을 오늘은 전송을 바로 합니다. 네, 신호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격자 빼는 걸 잊어먹네요. 자, 요 인디자인은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 출석을 볼까요? 아직